도시 개발 구역 지정하고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곳이 도시 지역이 아니었어도 도시 지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했어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누가 하는가 봤더니 시도, 지사, 대도시시장이 하게 되는데, 얘네들 간에 걸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협의. 일단 협의부터. 협의하고 안 되면 국장입니다. 자, 국장. 그래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나 국가가 연상된다. 그럼 누구예요? 국장. 국가가 사업을 한다. 국가기획과 관련해서 정부 출연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한다. 면적은 30만인데요. 나중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다. 다 국가 관련되잖아요. 또 뭐가 발생했어요?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사업을 해야 한다. 국가가 하는 게 밀어붙이는 게 제일 빠르겠죠? 이런 것들이 국장이 하는 거고요.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도시가 의제되는데,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할 수도 있고, 녹지지역에서 할 수도 있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할 수 있는데, 녹지지역은 자연녹지, 생산녹지만 가능하다.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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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 여기는 3만 이상 해야 되고, 관농자는 얼마 이상? 30만 이상 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도시로 의제되거나 면적 제한이 있는데 취락지구는 이러한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뭐 시가지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얘네들이 하는데 여기다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자가 있을 수 있고, 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누구한테 요청하겠어요? 국장에게. 국장에게. 그리고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여기 시도지사에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는 시장 중에 대도시시장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지가 지정하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이걸 이제 공부하면 나중에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 이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을 이제 시행할 수진자가 시행자. 그런데 국가가 할 수도 있고, 지자체가 할 수도 있고, 또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이렇게 안 하고 한국도로공사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한국공사 나오면 공공기관이다 아시면 되고, 그리고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만든 뭐요? 조합. 지방이전 법인 등이 사업을 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가 있어요. 제한. 여기는 별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제 요청하는 자와 제한받는 자가 다른데 왜 다르냐면, 여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자기가 직접 지정할 수 있지만 제주도에는 자치시가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할 때 여기 시장한테 제안하는 게 아니고 제주도지사에게 직접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두 개를 다 하는 거예요. 얘는. 근데 이거는 몰라도 상관없다. 그거 제안하는데, 여기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중에 제안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는 자가 있어요. 국가, 지자체. 왜요? 지네들이 하면 되니까. 여기서 지정하고 요청하면 되니까. 그리고 조합. 조합은 토지 소유자가 해서 도시개발구역이 정해지면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선후관계가. 그러니까 조합을, 국가나 지자체나 조합을 제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정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이제.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싶어요. 지정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뭘 수립해야 돼요? 도시개발계획. 도시개발계획을 우리 법에서 공식으로 줄인 명칭이 이제 개발계획입니다. 이렇게 간다. 도시개발구역 계획에는 여기에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거기에 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할 때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근데 이걸 왜 따로 썼어요? 얘는 공란으로 비워놨다가 원래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구역을 정하는데 이게 1월 1일, 얘는 2월 1일 시간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3월 1일 날 나중에 포함해도 된다. 이런 게 있다고 있죠? 4가지가 있어요. 아예 또 몽땅 이걸 1월 1일, 이걸 2월 1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죠? 거꾸로 가는 거, 거꾸로 타는 보일러 보여? 귀뚜라미 보일러. 귀뚜라미 많이 사는 곳에서는 거꾸로 할 수 있어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일 때. 그러니까 이런 곳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면 아예 통째로 자연녹지, 생산녹지, 관리, 농림, 자연처럼 도시 외의 지역에서 사업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구역을 먼저 정해놓고 개발계획을 몽땅 나중에 수립할 수도 있다. 공모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도 그럴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순서예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예외적인 것들 많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예외를. 원칙이 아니고 예외를. 요것도 국장도 예외니까 이거 물어보고.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 물어보고. 나중에 포함하는 거 물어보고 자꾸 그런 거예요, 이제. 일반적인 걸 또 물어보면 양이 또 너무 많기도 많아요, 또 이제.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하는 절차. 요청은 몰라세요, 요청은. 요청은 이제 중장이 요청하면 국장은 지정할 수 있다. 이것만 알면 되고, 이제 제안은 이제 이거 하면 제외하고 하는 것이고, 또 여기도 동의가 있는데, 동의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시행 방식은 수용, 환지, 혼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혼용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수용이고, 여기가 환지예요. 전부 환지라고 하고, 자, 어쨌든 이렇게 일부 환지를 하든, 전부 환지를 하든, 환지 방식이 적용된 지역의 토지 수자, 동의 받아야 되죠? 면적 얼마? 3분의 1, 총수 2분의 1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 동의 받아야 되는데, 사업을 만약에 국가나 지자체가 할 때는 그러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고. 이 3분의 2분의 1이 똑같이 적용되는 게 하나 있었죠.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인가 받기 전에 당연히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서 조합 만들어야 돼요. 토지 소유자 토지 면적 3분의 1, 종수 2분의 1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을 설립해야 되는데, 조합은 성격이 뭐다? 법인이다. 그래서 뭘 해야 성립한다? 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그랬습니다. 동의 요건은 면적 3분의 1 하는 거 지금 말로 설명했고요. 안 쓰겠습니다. 시간도 그렇게 많이 안 남았으니까 안 쓰겠고. 사업 시행자가 이제 작성하는 계획이 뭐예요? 실시 계획. 인가를 받고 고시를 합니다. 누구한테 인가 받아요? 지정권자에게 인가 받아야 됩니다. 모르면 지정권자, 도시개발법 할 때는. 그래서 지정권자 동의 받아야 되고. 오늘 공부한 걸 잘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네? 지정권자에게 물어보세요. 하여튼 도시개발법 나오면 그냥 지정권자. 구청장이 어디 나왔죠? 무슨 계획? 환처. 사업은 수용 방식도 있고 환지 방식도 있는데, 환지 방식 할 때는 환지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이거는 지정권자 가지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가 받아야 됩니다. 자, 선수금을 받고 싶어요. 누구한테 승인 받아야 돼요? 국장이다, 지정권자다. 지정권자. 다 지정권자 했잖아, 제가. 원형지 공급하고 싶어요. 누구한테 승인 받아야 돼요? 지정권자. 채권 발행하고 싶어요. 누구한테 승인 받아야 돼요? 지정권자. 준공사 누구한테 받아요? 지정권자 받아야 돼요. 나중에 도시개발 채권이 있는데, 도시개발 채권만 좀 다릅니다. 그건 이제 한꺼번에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자, 수용할 때 토지 상환 채권 하는 게 있었죠? 채권. 그리고 무슨지? 원형지. 그리고 선수금 하는 게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에 공공시행자가 있고 민간시행자가 있는데, 민간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뭘 받아야 돼요? 지급 보증. 승인은 다 똑같고 승인은 받아야 되고. 선수금 받고 싶어요. 뭘 제출해야 돼요? 보증서 제출해야 돼요. 뭐 보증서, 지급 보증, 보증 말 다른데 그냥 보증이라고만 해도 돼요. 여러분들 통일시켜서 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이런 원형지 공급받는 자는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고 좀 공적인 성격이 강한 자들,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모에서 선정된 자, 학교나 공장 부지로 이용하려는 자, 이들에게 이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채권으로
토지 상환 채권으로 모든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나면 집단적인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만 해야 되고요. 조성된 토지 면적의 2분의 1 초과하면 안 돼요. 이걸 초과하면 너무나 많이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환지가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제한들이 있어요. 여기는 뭐 2분의 이런 숫자는 나중에 외우면 돼요. 원형기는 3분의 1 하는 제한들이 있습니다. 원형기 매각 제한 되죠? 매각 금지 기한 있죠? 10년 범위에서. 근데 제한 안 받는 자가 있었죠. 누구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자체만 그렇습니다. 적용받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공사가 끝났어요. 공사 완료되면 이제 뭘 받아야 돼요? 준공 검사. 가로 지정권자가 사업 시행할 때는 안 받는다 그랬습니다. 공사 준공검사가 되면 공사 완료 공고. 그러면은 수용 방식일 때는 토지를 그 계획에 맞게 공급하는 거고, 환지 방식일 때는 환지 계획에 정한 바에 따라서 환지 처분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환지 처분은 이제 준공사를 받았을 때는 준공사 받은 날부터 60일. 이게 없을 때는 공사 완료 공고일부터 공고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제 환지 처분을 해야 됩니다. 자, 환지 처분은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환지 계획에서 정한 바대로 해야 돼요. 환지 계획에는 환지는 어디로 할 것이고 보리지는 어디로 어느 만큼 할 것인가는 환지 설계가 있고, 각 필지별로 환지 명세와 필지별로 청산해야 되는 청산 명세 같은 게 있어야 되고요. 또 환지가 아닌 토지를 뭐라고 했죠? 무슨지? 환지를 정하지 않고 무슨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보류한다. 보류지. 보류한다 했으면 그냥 그때 답을 해드는데, 보류지. 그 중에서 사업경비로 대체할 수 있다. 채비지 하는 것도 있다. 채비지는 특징이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있는데, 자, 일단 오늘 공부한 것만 하지만 환지 예정지가 정해졌어요. 처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근데 채비지 용도로 정했어요. 그럴 때는 처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입체 환지를 한다면 입체 환지에 관한 사항 하는 것들이 환지 계획에 있어야 돼. 이렇게. 이에 따라서 조성된 토지를 어때요? 환지 처분을 하는데, 환지 처분할 때 종전 토지와 환지 간에 가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땐 뭘 해야 돼요? 돈으로 해결해야 되죠. 청산금 여기서 산정한다. 청산금을 결정한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가 다 이제 불만 없이 끝나면 환지처분 공고라고. 환지처분 공고일 언제? 다음 날.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환지를 종전 토지로 본다. 그랬죠? 그 말은 종전 토지에 있던 것이 일체 환지로 이전을 한다는 겁니다. 청산금도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어떻게 돼요? 확정된다. 그래서 이때 이제 지급하는 거예요. 청산금 분할 지급하거나 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또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청산금은 꼭 여기서 안 하더라도 미리 청산금을 결정해서 교부할 수 있다 그랬죠. 비교 대상 토지가 없으니까. 여기에 이제 증환지, 감환지 뻔한 게 있고요. 환지, 부지정 하는 거 그 말이죠. 신청이나 동의에 따라 또는 과소 토지이기 때문에 너무 좁기 때문에 환지를 직권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입체 환지하는 것은 뭐야? 평면 환지는 여기에 종전 토지에 뭐 건축물 있어도 상관없어요. 다 때려 부수고 토지 주면 평면 환지. 땅에 대해서 땅 주면 평면 환지고, 여기에는 토지나 건축물 대신에 여기에는 그렇지 아파트 상가 건물 주면 입체 환지입니다. 입체 환지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환지 예정지 제도가 있다. 환지 예정지를 정하면 환지 예정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이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은 종전 토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뭘 사용해야 돼요? 환지 예정지를 사용해야 한다. 종전 토지는 사용하면 안 돼요.
환지 예정일을 사용할 수 있고. 자,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그 토지의 소유권은 언제 소멸한다?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그래야 이 사람 권리가 소멸해야 그 토지에 새로운 권리자가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이건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하나 이제 질문. 오전에 안 했던 건데 서비스로. 여기 종전 토지가 여기 있다고 할까요?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환지를 했습니다. 사업을 했어요. 종전 토지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했죠. 도로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얘는 도로에 접해 있어요? 안 접해 있어요? 맹지. 이 사람이 누군가의 토지를 통해서 이렇게 통행지역권 행사해서 다닐 수 있었겠죠. 그죠? 남의 땅을 이용해서 다니는 거. 이 토지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지역권 그래요. 뭐라고요? 지역권. 자, 여기에 갑이 토지의 소유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여기 환지를 받기로 했어요. 이 지역권은 이 토지로 이전해요, 안 해요? 지역권은 이전 안 해요. 왜냐하면 여기 땅에게 부여된 권리이기 때문에 이 땅이 다른 그 권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리 가면 여기 도로 어차피 있는데 여기에 통행지역권을 굳이 이렇게 해서 인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통행지역권 여긴데. 그죠? 그러니까 종전토지로 이전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종전토지에 존속한다 그래요. 다만 이렇게 통행지역권 같은 전형적인 것들은 도시개발사업으로 다 해결해요. 토지에 다 도로에 접해 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토지가 이제 여기에 있다고 가정할게요. 종전에는 이렇게 다녔는데 여기 도로가 바로 생겼잖아요. 그럼 이 지역권이 행사할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행사할 이익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소멸해야 돼, 소멸. 언제 소멸한다?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소멸은 다 여기서 끝나요. 12시에 끝나요. 없어져요. 그럴 때 이제 물어보기도 해요. 이제 들으면서 이해하면은 쉬운 것도 있고 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외화되는 것도 좀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절차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 한번 하고 다음 시간에는 도시정비법을 또 볼 거예요. 이제 정비법. 예습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복습은 시간이 부족하면요 그 목차한 거 제가 줄 긋지 말한 거 보지 마세요 제발. 보지 말고 그냥 줄 그어드린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